안녕하세요. 소방공장 공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옥내수화전 설비 제5조 가압 송수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압 송수장치 종류 중에 하나인 펌프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알아봤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고가 수조 방식, 그리고 압력 수조 방식, 그리고 가압 수조 방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제5조 가압 송수장치. 가압 송수장치가 뭐였죠? 압력을 가해서 송수, 물을 보내주는 장치. 종류 크게 4가지로 구분했었죠. 그죠? 첫 번째 고가 수조 방식, 그 다음에 압력 수조 방식, 그 다음에 펌프 방식, 가압 수조 방식. 4가지 있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펌프 방식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이번 시간엔 나머지 3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2항, 고가 수조의 자연 낙차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고가 수조 방식이 뭐냐? 수원을 지하에 두는 게 아니라 건물의 옥상에 둬서 이 수조 자체, 수조 안에 있는 물의 낙차,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옥내수화전에 필요한 방수압을 얻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 보니까 고가 수조의 자연 낙차 수두라고 해가지고 정의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적결구까지 수직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은 호스 적결구라는 것은 바로 앵글 밸브라고 해서 여기에 보이는 그림에 방수구를 의미합니다. 옥내수화전의 방수구. 건물 위에 수조가 있으니까 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최고층이 되겠죠. 가장 옥상, 높은 층에 있는 옥내수화전이 있을 거고요. 또 그 아래층에도 옥내수화전이 있을 거고, 또 그 아래층에도 소화전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 최고층에 있는 소화전까지 여기에 필요한 방수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아래층에 있는 방수압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부분들은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옥내수화전 방수구까지의 거리를 자연낙차 수두라고 하고요.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한 공식이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H는 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낙차, 뭘 의미한다? 자연 낙차 수들을 의미를 하고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필요한 낙차는 H1 더하기 H2 더하기 17 이렇게 되어 있네요. H1은 보니까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수두, H2는 배관의 마찰 손실수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우리 소방 호스, 여기 방수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 이렇게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전개했을 때, 방수구를 열면 호스를 통해서 물이 나가게 될 건데, 호스 표면을 통해서, 호스 내부의 표면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겠죠? 물이 흘러갈 때 호스 내부에 부딪혀요. 뭐가 발생돼요? 마찰이 발생됩니다. 마찰이 발생되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마찰 손실 수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두라는 것은 물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물의 높이. 간단하게 일단 물의 높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2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 여기서 고가 수조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 보니까 게이트 밸브가 하나 지나쳐 가고요. 체크 밸브라는 부분을 거쳐서 배관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죠. 최상층에 설치된 옥내수화전 방수구까지 이제 도달되게 될 건데, 물이 흘러감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자, 배관이 보일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이트 밸브가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체크 밸브. 다 이런 요소들이 뭐예요? 물이 흘러가면서 부딪히는 부분들, 바로 저항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에서는 다 뭐가 발생되더라? 마찰이 발생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부분에 뭔 물질이 있다. 그러면 다 마찰이 발생하더라. 그 마찰에 의해서 뭐다? 손실이 발생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죠. 호스를 통해서 자, 물을 흘려보냅니다. 호스 안에다 물을 흘려보내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10리터라는 물을 흘렸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출구 부분에서 물을 수조에 받아서 물의 양을 측정해 보면은 10리터 100% 전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표면에 묻는 물들이 있겠죠. 그죠?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10리터 100%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9.8리터, 뭐 9.5리터 이렇게 약간 적은 수온이 이제 흘러서 들어온다. 그런 의미로 받아보시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라고 해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고가 수조 방식의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한다. 자, 배관 및 관 부속품. 자, 배관은 이런 배관들을 의미를 하고요. 관 부속품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생긴 게이트 밸브 그리고 체크 밸브. 자, 여기 또 배관이 이렇게 가다가 꺾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앵글 밸브, 자, 곡관, 기역자 곡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자, 관 부속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총 마찰 손실 압력이 0.09메가파스칼이고 호스의 마찰 손실 수드는 4m일 경우 고가 수주의 최소 설치 높이는 몇 m로 하여야 하는가? 라고 문제를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은 먼저 이 공식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요한 낙차 H는 H1, 2, 그리고 더하기 1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요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 17은 17m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호스를 전개해서 방사를 할 때 방사되는 압력을 의미해요. 저 옥내 소화전의 최소 방사 압력은 0.17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이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을 미터로 단위를 환산한 건데, 자,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곱하면은 미터로 환산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0.17 곱하기 100 하니까 몇 메타가 나오는 거예요? 17m. 자, 그래서 이 1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더라? 옥내 소화전 노즐의 방사압을 어떻게 수두로 환산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즐의 방사압 환산 수두가 되겠죠. 요 17이라는 숫자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먼저 우리 필요한 낙차는 자, H1 더하기 H2니까 자, H1은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는 4m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뭐예요? 자, 일단은 H1은 4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 손실 압력은 0.09메가파스칼. 자, 압력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미터입니다. 미터, 수두. 자, 수두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가파스칼을 미터로 환산하려면 얼마를 곱한다? 자,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몇 메타가 되는 거예요? 0.09 곱하기 100 하니까 자, 9m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H2 우리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 자, 배관 및 관 부속품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9m가 되겠네요. 자, 거기다 더하기 17m는 최소한의 노즐의 방사 압력 환산 수두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자, 13에다가 17을 더하게 되니까 30m가 되겠네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 30m가 의미하는 건 뭐다?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옥내선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높이 수직거리를 의미를 하더라. 이게 30m는 있어야 30m는 떨어져 있어야 여기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를 열어서 호스를 전개했을 때 나가는 방사 압력이 보다 우리 법정 방수 압력인 0.17메가파스칼 이상은 나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보면은
자, 필요한 낙차는 H1 더하기 H2 더하기 17 해서 4m 더하기 9m, 자, 그리고 17m까지 더하면 30m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메타? 30m. 자, 30m는 뭘 의미하더라? 자, 수조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옥내수화전 방수구, 자, 호스 접결구, 방수구를 의미를 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2호에 보니까 자, 고가수조에는 자, 그럼 우리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하는데 그 고가수조에는 뭐를 설치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예전에 관리사 시험으로 나왔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대두되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당연하겠죠. 자,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관 및 매너를 설치할 것. 자,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최소한 수조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이런 것은 설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수위계나 이런 게 없다 그럼 뭐예요?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면은 수조에 따른 수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위계, 그리고 또 배수관, 청소 등을 하기 위한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수조를 채우기 위한 급수 배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수조 안을 내부를 확인하기 위한 매놀, 뚜껑을 의미를 하죠. 자, 그리고 물이 너무 과하게 차게 되면은 수조에 압력이 가해져서 수조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죠? 물이 계속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일정 이상의 물이 차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수될 수 있게끔 자, 오버플로우관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우리 싱크대 같은 데 보면은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잘못해서 이제 잠시 전화를 받고 온 사이에 물이 흘러넘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싱크대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옆에 이런 부분에 뭐에 오버플로우관이라고 해서 물이 차면은 이 안에 배수관으로 이제 흘러서 내려갈 수 있도록 오버플로우관이 다 설치되어 있더라. 자,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5조 3항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자,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겨 있는데 일단은 압력수조는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 수조 탱크, 물을 담아두기 위한 탱크 안에 당연히 필요한 유효 수원이 담겨져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같이 뭐가 들어있다? 압축 공기. 자, 공기를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일정 이상 압력을 가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탱크에는 뭐다? 압력계에 항상 일정한 압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압력 수조라고 합니다. 탱크에 압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압력 수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상에서 소화전 방수구를 열어서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배관에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차여 있는 압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압력 수조에 필요한 압력이 있겠죠. 그죠? 당연히 여기에 압력계에 여기 안에 수조 안에 압력이 얼마가 있어야 여기에 적정한 방삽이 나갈 수 있다라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방식이 자, 자, P는 pressure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압력입니다. 자, 필요한 압력은 해가지고 자, P1, P2, P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가압수조 고가수조 방식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보면은, 자,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물이 흘러가면서, 자, 걸리는 부분들, 저항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은 다 뭐다? 자, 마찰에 의한 손실이 발생되더라. 자, 보니까, 하나 뭐가 있다? 여기, 호스에 의한 마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아까는 수두라고 봤고, 수두는 미터이지만, 자, 여기서는 필요한 압력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두를 뭐예요? 압력으로 환산한 것을 수두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뭐죠? 자,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과거에는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썼지만 우리 국제적인 단위 SI 단위를 쓰게 되면서 메가파스칼 단위를 다 통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호스에서 발생되는 마찰 손실 수두. 자, 그리고 배관 안에 물이 흘러갈 때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 자, 그 사이에 또 존재하는 자,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이런 관 부속품들의 마찰 손실 수두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P3라고 해가지고 낙차에 의한 환산수두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죠. 자, 수조는 보통 여기 아래에 있고 아래에서 위로, 위층으로 막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이렇게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겁니다. 최고층에 설치된 방수구로부터 수조 하단까지의 높이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높이 환산수두 압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 압력계, 이 탱크에 압력을 가해서 물을 이만큼 높이를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뭐다? 압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거를 뭐라고 하더라? 낙차에 의한 환산수두 압이라고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좀 더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니까 다음 그림과 같이 압력 수조 방식의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한다. 자, 다음의 조건을 보고 압력 수조에 필요한 최소 압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라고 제가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자, 조건에 보니까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직 높이, 자, 수직거리, 자, 방수구까지의 수직거리, 자, 요 거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거를 25m로 주어졌네요. 자, 건물을 지었더니 압력 수조를 설치하였더니 뭐예요? 자, 최고층에 있는 방수구까지 자, 25m의 높이가 있더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손실 수들은 6.5m이더라. 자, 물론 여러분들이 관리사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마찰 손실 수들을 하젠 윌리엄식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산정하는 것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시계에 대한 이해를, 화재안전 기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물이 흘러갈 때 부딪히는 배관, 관 부속류의 마찰 손실수들은 주어졌어요. 6.5m라고. 자, 그리고 뭐가 있었죠? 호스의 마찰 손실수도 자, 4.5m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리고 옥내 소화전 노즐 선단 방사 압력은 자, 0.2MPa로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법정으로 노즐 선단 방사 압력은 0.17MPa만 있으면 되지만 요 조건에 0.2를 주어졌으니까 0.17이 아닌 0.2로 보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기준은 0.17이지만 뭐다? 조건은 0.2로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놓고 계산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P1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시계에다 대입하는 방식이죠. 자,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수도 P1 찾아보니까 자, 4.5m. 자, 얘는 4.5m. 자, 일단 미터 있는 것 그냥 더 이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자, P2는 배관의 마찰 손실수도라고 해서 자, 6.5m네요. 6.5m. 자, 더하기 P3라고 해서 뭐예요? 낙차에 의한 환산수도와 자, 물을 올려야 될 높이. 자, 그걸 25m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25m. 자, 그리고 저기 0.17. 자,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는 단위 P, 필요한 압력은 전부 다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0.17이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자, 0.2메가파스칼을 넣을 건데, 자, 지금 여기에 보이는 4.5, 6.5 더하기 25는 단위가 뭐다? 미터입니다. 미터. 자, 이거를 뭘로 환산해 줘야 돼요? 자, 메가파스칼 압력의 단위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 더한 값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메가파스칼을 100이라는 숫자를 곱하게 되면은 자, 미터로 환산이 가능한 거고요. 자, 미터를 뭐예요?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메가파스칼로 역으로 단위 환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해서 더하게 되면은 이제 풀이를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자, P1, P2, P3. 자, 4.5m, 6.5m, 25m 나누기 100을 했더니 이 값이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0.2메가파스칼 기준을 했다는 거. 자, 0.17이 아닙니다. 조건에 주어진 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 더해봤더니 0.56메가파스칼이 필요하더라. 자, 정답은 0.56메가파스칼인데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자, 항상 여기 압력계에 0.56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들어가 있어야 소화전 노즐을 방사할 때보다 말단에 있는 방사압이 몇 메가파스칼 나오더라? 자, 이거죠. 0.2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더라.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탱크 안에 유지해야 될 압력, 최소한의 압력을 0.56 메가파스칼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자, 이 식을 응용해서 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5조 3항 2호. 자, 그러면은 압력수조에는 뭐를 설치해야 되냐? 우리 고가수조에도 아까 그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뭐 이런 거 설치하라고 했듯이 압력수조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수위계, 급수관.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 탱크 안에는 물과 자, 압력원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공기의 압을 채우게 되는데 우리 공기의 압력을 채우기 위해서 에어 컴프레셔라는 공기 압축기, 당연히 자동식 공기 압축기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공기 압력이 들어가기 위한 급기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물을 채우기 위한 급수관 당연한 거겠죠. 그죠? 자, 탱크 내에 청소도 필요합니다. 자, 배수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수조 안에 점검 등을 위한 매놀 뚜껑 당연히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수위계라고 해서 수조에 있는 물의 수량을 체크하기 위한 수위계도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자, 그리고 압력계. 그래서 평상시 탱크 안에 얼마만큼의 압력을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 압력계도 이렇게 필요하더라. 자, 그래서 뭐 과거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것들도 나와서 자, 뭐 앞글자를 따서 수배급급맨 아반공에서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저랑 하는 이 강의에서는 그냥 이해에 대한 관점을 두고 이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서요. 자, 다음은 자,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자,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 우리 펌프 방식에서 봤던 부분입니다.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수량, 우리 옥내 소화전 노즐에 하나에 필요한 방수량은 몇 LPM이죠? 자, 130리터 퍼 민이었죠. 그죠? 자, 130리터 퍼 민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자, 방수압 몇 메가파스칼? 0.17 메가파스칼이었죠. 그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자, 방수량, 방수압이 몇 분 이상?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압수조 방식은 압력수조와 좀 다르게 자, 가압원이 별도로 이렇게 가압 용기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자, 질소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압력수조는 이 탱크 안에 물과 가압원인 압축 공기를 상부에 같이 채워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탱크에 항상 압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압 수조는 뭐예요? 평상시 여기 수조 탱크에는 물만 들어가 있고 압력은 있지 않은 상태. 압력원은 어디 있어요? 별도의 가압 용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자, 가압 수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소화전을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압력을 감지를 해서 압력 변화를 감지해서 이 제어 장치가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질소가스를 터뜨려줘서 여기 수조를 가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식이 가압수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 장치는 자, 보면은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다. 왜? 가압원이 다 질소가스 용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소화전을 사용하면서 압력 변화에 따른 기동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 장치가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가압수조 방식을 하는 이유가 우리 보면 고가 수조를 제외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자, 가압수조를 가압송수 장치로 설치하는 경우에 그런 단서 조항이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자, 비상전원인 자가발전 설비, 뭐 축전지 설비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우리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요. 이런 비상전원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주어지고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자, 그래서 대단히 플랜트 시설, 매우 넓은 구역의 플랜트 시설에 있어서 전원을 각 동에 여러 개 균등하게 공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가압수조를 이용해서 완화 규정을 받으면서 이제 옥내 소화전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뭐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압원은 좀 특이한 게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압원은 뭐예요? 자, 요거 질소가스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방화구획된 화재를 에 의한 주변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방화구획되어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화구획 하라는 얘기죠. 그죠? 방화구획된 장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게 있어야 되더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압력수조, 가압수조 구분을 할 때 탱크 안에 압력이 있냐, 있으면 압력수조, 별도로 있냐, 그러면 가압수조 이겁니다. 탱크에 압력이 없으면 가압수조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어서 제5호를 보니까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수조 장치는 자, 가압수조직 가압송수장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제가 좀 전에 간단하게 가압수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디테일하게 그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법제처에서 관련된 내용 가압송수장치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자, 본문 타이틀만 좀 따봤어요. 자, 뭐를 그 안에서 이제 기술 기준을 두고 있는지, 자, 당연히 용어, 뭐, 재료는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수조에 관련된 사항, 가압 용기 밸브 및 집합관, 제어반, 압력 조정 장치, 자, 여러 가지 사항 등이 뭐다? 기술 기준으로 정해져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을 하여야 뭐다? 뒤에 보셨던, 자, 이런 수조를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아무나 설치할 수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가압송수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배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